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이번 9월 모의고사 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영어 시험지를 보는 순간 그래도 변별력 있게 잘 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30일에 유튜브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지문이 쉽잖아요? 그러면은 선지를 어렵게 내요. 그리고요, 오히려 지문이 되게 어려우면 선지가 쉽거든요? 지문의 내용을 좀 쉽게 내겠다는 거니까 선지에서 꼬겠죠. 보셨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문 소재가 친숙하면 글이 더 잘 읽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지를 헷갈리게 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확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평가원의 출제 양상이었기 때문에 맞췄다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선지에서 많이 헷갈렸죠? 이렇게 지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선지가 헷갈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빡 선택을 했는데 답을 맞춰보면 이 문제 왜 틀리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요. 왜냐면 지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더 확신을 갖고 선택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의 주관이 개입이 되는 거죠. 지문에서 단서를 찾아서 답을 선택해야 되는데 주관이 개입이 되는 거야. 이따 제가 문제 몇 개로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정말 적중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무료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올해 육모, 6월 모의고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조가 2개나 남았어. 빈칸에서 33, 34가 둘 다 대조.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대조. 빈칸에서 특히 33, 34 제일 어려운 거에 대조가 2개 나왔다는 거는 올해 흐름을 대조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대조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번 구모에서 빈칸 33번, 34번, 순서 37번 정확히 대조로 풀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제가 이따 문제풀이에서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무료로 제공한 영상들에서 가져온 거고 제 수업에서 항상 강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이번 시험 보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선지가 확실히 헷갈렸다. 그리고 선지가 헷갈렸기 때문에 이 선지를 볼 때도 융통성 있게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의 주관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찾는 능력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작년 육모랑 비슷했거나 조금 더 어려웠다라는 분위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좀 같이 볼게요. 이거 다 해설할 시간은 없으니까 짧게 핵심만. 여러분 이게 답이 4번이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디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 디스가 요 앞문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앞문장이 좀 기네? 어쨌든 앞문장의 내용이 디스야. 근데 지금 이 디스 다음에 however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앞문장에 뭐가 있냐? with little or no connection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카운터가 뭐야? 카운터 펀치 반격하는 거잖아. 대응하고 반격하는 건데 여기 지금 디스커넥트가 나와요. 그죠? 이게 이거잖아. 그죠? 연결이 없다. 연결이 끊어졌다. 근데 이 디스는 앞문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랑 맥락이 지금 똑같아야 되는데 갑자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 혼자서. 그러니까 4번이 답이지. 이거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냥 내용을 읽고 이해가 되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단서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31번 빈칸 볼까요? 이거 여러분 4번하고 5번 중에 많이 헷갈렸지? 내용은 다 이해가 됐을 거야. 이번에 웬만하면은 지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보면은 모든 여가들이 다 집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TV 같은 거 보게 되고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즐기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개인화지. 프라이빗하다는 건 들어봤잖아. 프라이빗은 개인, 개인의 느낌이잖아. 거기에 TION이 붙은 거기 때문에 개인화된 거예요. 근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뭐냐면 개인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 맞춤화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여가라는 게 이 레저의 형태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건데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 내용이 없잖아. 그냥 집으로 왔다. 텔레비전 본다. 이게 다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었어요. 요거에서 많이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32번은 쉬웠어. 이거는 대부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가지고 왔냐면 빈칸 앞에 낫이 있죠? 그러면 여기 앞에 벗이 있고 낫이 있으니까 이제 뒷부분에서 힌트를 얻으면 되는 건데 너무 고맙게도 뒤에 바로 낫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어도 겹치지. 그럼 capture this 요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죠? 이 capture this 뭐예요? Who is doing what?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this가 이거잖아요. 앞에 거잖아요. 요게 this라고. 그러니까 요게 쭉 들어가면 된다니까?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됐더라도 밑에를 읽으면 충분히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설명,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잖아요.
이렇게 찾아줬으면 됐는 빈칸 순서 삽입은 쫙 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33번에서 대조를 활용해서 써야 돼. 발명이나 발견 같은 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과 그러면 가치가 없대. 아무도 팔로우할 수가 없어서 따라할 수 없어서 이상적으로 혁신이라는 게 딱 세상에 드러나려면은 다음 단계쯤 있어야 된대요. 왜 내가 색깔이 다르겠어? 대조야. 쌤 뭐 on the other hand 같은 것도 안 나왔고 뭐 on the contrary 이런 것도 안 나왔는데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죠. 그리고 뒤에 이런 혁신은 이상적이라 그랬어요. 내용도 대조가 되고 있고 소재도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대조예요. 그러면서 글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도 최근에 오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시를 들지. 이 사람의 발견이 옛날에 어땠다? out of reach였다. 닿을 수가 없었다. 얼리 어답터들도 도달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한 35년이 지나고 나니까 통찰력, 그의 인사이트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파란색이 들어와야지. 얘랑 지금 반대라고요. 반대. 대조라고.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오직 한 스텝 정도 떨어져 있는 거. 한 단계 정도. Only the next step.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대조되는 주어를 정확히 잡고 내용 정확히 대조시켰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어. 34번도 대조였어요. 왜냐? 맨 처음부터 시간상의 대조가 나온다?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러면서 내용이 나와.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 어땠냐면은 화가들이 뭘 했었냐? 특정한 장소를 그 거주지로부터 들어 올려가지고 뿌렸대요. 다른 곳으로. 장소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실제 지역에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그거를 옮겼다는 거지. 근데 그게 쉬웠다 쉽지 않았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 얘기 아니야. 예전. 사진이 등장하기 전과 사진이 등장한 후를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진이 등장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되게 세상을 다 볼 수 있게 해줬어. 그리고 경험 자체가 아주 민주화됐대요. 그 다음에 사진이 한 수단이 됐는데 시간과 공간, 여기서 스페이시오랑 템포럴 합쳐진 거여서 시공간의 순환, 장소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어서 옮겨 다니는 걸 가능하게 만든 거지. 사진이 나오면서. 그럼 얘는 사진의 이전이니까 이 분홍색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분홍색 내용이 하는 말이 뭐야? places, 장소를 옮기는 게 어렵다는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간 내용은 이거였지. 이 분홍색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넣어줬거나 아니면 이 파란색에 반대말을 넣어주거나 이제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5번일 수밖에 없는 게 장소가 잘 이동을 하지 못했다. 그죠? 옮기는 게 어려웠다며. 여기서는 장소를 잘 옮겼어요. 근데 여기서는 잘 못한 거지. 대조였잖아. 사진이 등장하고 난 후 그 전의 상황이 대조였어요. 이렇게 푸는 거였다. 여러분 순서 볼래? 여러분 순서도 36번도 좀 어려워했다고 들었는데 아니 여러분 봐봐요. B번에 누가 봐도 어머 이게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these tasks가 있는데? 야 그러면은 B 앞에는 적어도 2개 이상. 근데 막 3개를 다 나열을 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야 보통. 그러니까 2개만 찾았어도 돼. 앞에 task라고 부를 만한 그런 내용이 2개는 있었어야 돼. 2개. 박스에 없어요. 2가지라고 부를 만한 어떤 행동이 없어. C에도 없어요. 자 그리고 박스에 뭐라 그랬냐면 cost. 대가라 그랬는데 마이너스예요. 뭐가 마이너스야?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마이너스라고 한다 그랬어.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마이너스야. 아니 누가 봐도 박스 다음에 C 아닙니까? 내용으로도 이제 얘가 이어져. 얘가 이제 첫 번째인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 이 부분에 2가지라고 할 만한 게 있나? 딱히 없는데? 없어요. 그럼 A에 있나 찾아보는 거야. 야 우리가 분류한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증거들을 검사하고 조사한대. 분류하고 조사한대. 2가지 행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에서 B로 가는 것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A에서 B 가는 게 4번밖에 없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순서 37번도 한번 볼까? 여러분 이거 37번 뭐라고? 대조로 푸는 거였다고. 대조였어요. 뭐 때문에? in contrast 때문에. 명백한 아주 명확한 대조의 연결사거든요. 얘가 있으면 앞이랑 뒤가 반대 내용이어야 돼. 반대 내용이어야 돼. 위험을 averse가 피하는 건데 내가 이거 단어 뜻을 몰랐더라도 괜찮아. 왜냐면 and로 이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위험을 피하는 것과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게 같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위험을 막 택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겠어요? 아니지. 막 위험한 일을 하면은 당연히 에너지가 막 낭비되지. 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게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거야. 이 반대 내용이 어디 나오냐? 여기 나와요. 위험을 무릅쓴다. 대조라고. 그래서 B 다음에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B 다음에 A인데 여러분이 아마 이 단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his area. 이 지역에 대한 연구.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디도 지역이 없었어.
박스에도 없었고 A, C 어디에도 지역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없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area가 혹시 다른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돼. area, 분야예요, 분야.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이 분야라고 할 만한 건 여기 너무 많잖아. 식물, 식물에 대한 연구. 그렇기 때문에 얘는 힌트가 안 됐던 거지. 어디에나 다 나오니까. this를 정말 잘 활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this를 활용해서 찾으려 했는데 없잖아. 분야라고 할 만한 것도 다 식물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얘는 힌트로 쓸 수 없었던 거야. 이거에 또 꽂혀가지고 막 지역 찾고 있었으면 이제 시간만 다 버리고 틀리는 거지. 박스에 나온 내용이 정원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 영양소들을 다 파악해서 비료라도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뿌리를 뻗고 어쩌고저쩌고를 한대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식물들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런 짓을 한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영양분이 되게 풍부했으면 위험을 사실 피하고 차라리 에너지를 보존해 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였어. 얘는 분명히 대조를 푸는 거였습니다. 6월에 대조가 많이 나왔잖아. 9월에 지금 대조 33, 34 순서에서까지 나왔다니까요. 대박이지. 그러니까 답이 5번이지. 그럼 여러분 문장 삽입 볼래? 자, 1번 뒤에 문장에 명확한 단서가 없으면 그건 답이 아니야. 여기 지금 this undoability 나왔지. 이게 어딨어? 이 앞에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예요. 이어지고 이게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봐줘야 돼. 자, in addition, 게다가라 그랬으니까 또 비슷한 내용이 추가되겠죠?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가 조작이 될 수 있다. 편집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하는데 뭐 자르고 합쳐 있고 뭐 여러 가지 난리를 막 쳐요. 컴퓨터 막 마우스로.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봐봐. 이러한 this micro level access니까 굉장히 작은 수준의 접근. 이게 요 앞에 없어. 작은 수준의 접근이 어디서 지금 시간이 덜 걸리고 컴퓨터 쓴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이게 어딨어? 여기 있잖아. millisecond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정말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정확성, 그 정도의 측정. 이게 이어져야지. 답이 5번이었어요. this 명사는 무조건 이게 요 앞에 내용이 나와야 돼. 하지만 뭐도 있었다? 얘는 여기서 지역이 아니라 분야란 뜻이었기 때문에 얘는 활용할 수가 없었다. 얘들아 39번도 봐봐. 이 필요한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이 필요한 모든 것이 앞에 거야. 앞에 거. 어쩌고저쩌고 앞에 많잖아요. 이 필요한 모든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고 일반적인 감각이래요. 여기 지금 this sense 뭐요? 이거잖아. general sense.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으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은 아니고 이렇게 지워가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돼. 그러고 나서 이 this sense가 아주 기본적인 친숙함. 물감이나 그 브러쉬, 붓. 그리고 기본적인 또 뭐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미지 프로그램 그런 거 사용하는 것만큼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친숙함 정도만 있으면 된다. This is because라 그랬죠. 여러분 this is because가 나온다는 거는 병렬입니다. 인과잖아요. 이게 원인이고 앞에 거가 결과잖아. 맥락이 같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같아야 돼. 그런데 every kind of artistic material, 예술적인 재료, 도구 이런 것들이 자 여기 나왔지. challenge랑 affordance, 행위 유발성. 자꾸 도전과 행위 유발성이 필요하대요. 아니 기본적으로 친숙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냥 뭐 물감 좀 다룰 줄 알고 붓 좀 다룰 줄 알면 된다 그랬잖아. 그냥 컴퓨터 사용할 줄 아는 방법처럼. 근데 이런 예술 도구들을 사용하고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할 때 자꾸 도전해야 되고 자꾸 행위를 유발해야 된대요. 요 내용이 뭐랑 이어져야 돼? 얘랑 이어져야지. 더 깊은 친숙함, 재료와 테크닉에 대해서 굉장히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굉장히 useful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내가 어떤 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감이나 붓 같은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친숙해요. 어느 정도만 다룰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도구를 사용할 때 계속 도전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계속 유발을 한대요.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도구를 도전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유발해야 되면 그 도구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위에 거랑 맥락이 같나요? 박스에 더 deeper familiarity가 있는 거는 더 깊은 친숙함이 필요하다. 더 잘 알아야 된다. 왜냐면 그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자꾸 도전을 해야 되고 어떤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박스 여기 3번이 들어가야지. 그래야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봐봐. 여기는 데이가 누구야? 크리틱이에요. 비평가들. 또 이어지거든? 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박스에 art critic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도구 하나하나마다 계속해서 도전 같은 게 필요하거든. 얘네가 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This is because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다. 여러분 제가 지금 빈순삽이랑 30번 문제 풀어줬죠. 요렇게 풀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관대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국어랑 비슷한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되냐면 만약에 첫 번째 유형 지문이 잘 안 읽혔다. 이번 시험을 보면서 내가 지문이 잘 안 읽혔다? 조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왜냐면은 단어가 좀 약하다고 해도 지문 내용이 친숙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충분히 좀 해석해낼 수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그동안 영어를 내버려뒀을 확률이 큽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단어 외우고 영어를 더 이상 버려두면 안 된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선지가 헷갈렸어. 그러니까 지문은 정말 내용이 이해가 잘 됐는데 선지가 너무 헷갈렸다. 그러면 감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관이 개입이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푼 거지. 근데 수능 영어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알려준 풀이법처럼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혼자서 하기가 힘들면 강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모 영어에서 좌절한 학생들을 위한 30일의 기적 영어 강의를 만들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영상 끝에 설명 넣어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모든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긴 하지만 진짜 큰 줄기로만 얘기를 해주면 대입파악 문제는요. 무조건 주제 문장을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주제의 핵심을 잘 찾아야 돼. 뻔한 얘기지? 근데 진짜 잘 찾아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이 반복되네.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내용이 반복되네. 중요한가 보다. 갑자기 마이너스가 등장하네. 플러스를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연습을 꼭 좀 해줘야 돼요. 내 수업 듣는 애들이 이거 엄청 시키거든. 그리고 빈칸 문제는 빈칸 앞에 아까 32번 봤죠? 빈칸 앞에 낫이 있으면 낫 부분을 찾으면 돼. 그리고 핵심 문장 잘 찾아서 빈칸 내용 이제 넣어주면 되고 특히 대조, 6월에도 나왔고 이 대조가 쓰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결국 대부분의 대조 지문은 둘 중에 하나로 가거든요. 선택해보는 연습 꼭 필요하고요. 순서삽입 문제. 뭡니까 순서삽입 문제? 지시어, 대명사, 관사, 여기 하나 더 연결사까지. 이거는 사실 제가 수업한 친구들한테는 계속 강조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사들을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In contrast, 대조는 얘들아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 37번 어떻게 풀었어? In contrast 가지고 푸는 거죠.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연결사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은 꼭 해줘야 돼요. 문맥상 어휘 30번을 아마 대부분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앞뒤에 확실한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꼭 이런 확실한 단서, 정확한 단서를 찾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란 얘기지. 왜? 선지가 어렵게 나오니까요. 더 잘 찾아야 돼. 예전에 지문이 어려웠을 때는 답이 되는 선지가 오히려 하나밖에, 얘밖에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해야겠어요? 다 읽었고 이해가 됐는데 자신 있게 찍었는데 틀려? 분명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답이 뭔지 모르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나올 거니까. 이번 구모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를 할게요. 이번 구모에서 3, 4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아슬아슬한 70점대 후반이 아니라면 남은 기간 동안 실전 모의고사는 풀지 마세요. 그거는 1등급 또는 높은 2등급이 실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푸는 거고 3, 4등급은 지금 한 유형씩 정복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업을 만들었어요. 바로 30일의 기적 프로젝트 누둥. 목표는 2등급입니다. 수강 대상 이번 구모 3, 4등급 나온 학생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저번 영상을 올렸어요. 카드에도 올려놓고 최종 화면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꼭 좀 보세요. 자세히 좀 보고 신청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하지 말고. 제가 거기에 뭐 몇 번 숙제 안 하면 잘린다 이런 것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꼭 보세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면 이렇게 수업을 8회를 할 건데 화토 이렇게 할 건데 정말 듣기부터 뭐 정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해줄 거예요. 대신 목표가 2등급이기 때문에 빈칸은 정말 찍먹만 31, 32분 요 정도? 하지만 내가 이번 주 월요일에 무료 특강 해줄 때도 33, 34 슬쩍 알려주면서 얘들아 사실 이거 대조다? 중요하다? 이랬었단 말이야. 정확히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수업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숙제 알아서 해.
이러면은 이 짧은 시간에 한 달 만에 어떻게 실력을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클리닉을 열 거예요. 화, 토, 수업 날을 제외하고 월, 수, 목, 금, 일 오후 9시에서 11시 이때 전문 조교진들이 매일 클리닉으로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하는 숙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리닉 때 들어와서 공부하고 조교쌤한테 확인받고 피드백도 받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꼭 이 영상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꼭 보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수업 후기를 보여줄게요. 여기 있는 후기는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면은 올해 제가 4월, 5월, 6월 이제 수업을 열었었는데 고3 대상으로 4월, 5월 2달 들은 친구, 5월 1달 들은 친구들 그때 그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듣고 3모에서 6모까지 등급이 어떻게 올랐는지 그래서 그때 3에서 높은 2등급 88점인 학생이었어요. 4등급에서 3등급 후반으로 4월, 5월 들었거나 5월 들었거나 이때는 클리닉 없었을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수업했을 때 이건 일주일에 또 한 번이었어요. 3시간씩. 한 달 만에 5에서 3, 5에서 3, 한 달 만에 5에서 3, 고1부터 고3, 3월까지 만년 5에서 4였는데 수업을 듣고 5월, 6월 둘 다 3등급을 받았다. 요 학생이 이제 4월부터 들었던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클리닉 없을 때 수업만 듣고 이렇게 점수가 올랐던 거고요. 한 달 만에, 2달 만에. 클리닉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2등급 받아요. 운 좋으면 1등급.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S3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했고 S3 이것도 딱 2달 수업했어요. 8회 수업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씩. 그래서 4등급에 멈춰있는 학생에게 꼭 강추하고 싶다. 이거 어떤 학생이 써줬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학생이 라이브로 듣다가 쌤 저는 좀 동영상으로 들으면서 배속해서 보고 싶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해라라고 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정말 좀 자세히 써줘가지고 익명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익명을 보시겠지만 하지만 본인의 정보를 많이 써줬기 때문에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7월, 8월 제 수업을 이제 들은 학생들이 이제 써준 건데 지금 수업 후기를 받고 있어서 몇 개만 그냥 제가 급하게 그냥 요청을 한 거예요. 클래스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돼요. 3년 내내 4등급에서 올라가지 않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쉬운 문제점을 풀었었는데 자신 있게 대입학 문제 풀 수 있게 됐고 공부 이제 단어 열심히 외우니까 이제 나오니까 문장 삽입 맥락 파악도 훨씬 수월하게 풀게 됐다. 2달 만에 17점이 상승했대요. 그래서 수업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이어서 드릴이 이제 그 클래스에서 쓰는 말인데 잘 체화를 했다.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열심히 해줬어요. 정말 숙제도 열심히 하고 동영상으로 듣는데도 라이브 말고 녹화본으로 듣는데도 진짜 열심히 해줬던.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맨날 이제 막 나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계속 올리니까 그 영상도 봤네요. 그래서 이 친구도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 강의로 들었음에도 이해가 잘 가능했고 또 숙제 관리가 되게 잘 됐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이 친구는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녹화 강의로 듣는 학생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채팅으로 질문하고 이제 답하면서 현강 못지않은 수준의 수업을 멀리서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냥 시키는 거 다 하고 잘 따라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는 클리닉까지 하잖아. 클리닉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클리닉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만에 올리려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사실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클래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업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랑 쌤이랑 직접 상담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돼요. 카톡 스텔라에다가 영노에 누 합친 거거든요. 이거 아이디 추가해서 저한테 카톡 보내면 제가 상담을 직접 해줄 수 있고 근데 나는 좀 전화로 상담을 하고 싶다. 1688-1409가 클래스 학습 관리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주시면 또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구모 보고 수학은 좀 쉬웠고 국어 영어가 어려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랬을 수 있는데 영어는 내가 진짜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과목 선생님도 아니고 근데 영어만큼은 진짜 지금에서도 올릴 수 있거든. 아까 뭐 한 달 만에 2달 만에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안 하면 또 잘리는 시스템까지 이번에 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하겠다 무조건 올리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잘 따라만 오면 정말 성적은 올라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다른 과목도 영어 하면서 다른 과목도 잘 마무리해서 꼭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수험생활 길어지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안 좋아요. 내가 누구보다 많이 해봤어. 자신 있어. 그래서 올해 안으로 끝내세요, 여러분. 화이팅!